30평의 나스가 너무 답답했었지. 시대가 자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악기 다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아, 교육까지 나올까요? 어렸을 때 악기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연습할 시간도 안 주고 학교 교육의 폐해로 인해서 제가 악기를 못합니다. 네, 지금 악기를 못한다는 이유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악기 연주 잘하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하고 멋있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밴드 음악 그게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밴드 음악은요, 듣는 이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대중가요의 한 획을 그은 가수들 중에 정말 유명한 밴드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백두산, 송골매, 산울림 뭐 등등. 하재근 평론가님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어떻게 되시나요? 당연히 러브 앤 피스.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당시에 해당 악기를 다루는 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주한 분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실력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 밴드 사랑과 평화의 이철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사랑과 평화 보컬 이철호입니다. 와,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늘 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앞으로 뭐 얘기할 게 네. 사실 꽤 많거든요. 네. 어디서 함부로 못 듣는 얘기도 이번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좀 털어놓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이제 저 밴드들이 예. 저 방송 나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음악 안 오세요 그러는데 네. 그런데 안 나가도 열심히 계속 콘서트도 하고 네. 또 뭐 공연도 하고 예, 예. 막 행사도 하고 예. 콘서트 주제가 어떤 걸로 주로? 네. 대부분 뭐 저희는 이제 펑크의 음악을 많이 하니까 그 저희 음악만 할 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버라이어티 여기 해달라고 하면은 개런티가 좀 많아지는 거지. 그때 이제 브라스도 부르고 네. 코러스도 부르고 해서 예. 굉장히 이제 좀 달라지죠. 좀. 판타스틱 펑키 네, 네. 투나잇. 아, 브라스까지 끼면 사운드가 꽉 차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펑크가 그 단어가 등장했는데 펑크라는 장르가 정확히 뭔가요? 그 펑크가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네. P가 아니라 F. F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네, 됩니다. F. 네,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소울, 재즈, 그리고 우리가 R&B라고 하는 리듬 앤 블루스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했고요. 특히 강렬한 리듬, 또 그루브 중심의 베이스 라인,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인데 춤을 위한 음악인 거죠.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의 정말 뭐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초창기 펑크곡은 제임스 브라운의 Papa's Got a Brand New Bag. Papa in the sing. Ain't you hip? But that new breed thing.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당시 빌보드 핫백에서 예, 8위까지 8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철 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해외 펑크곡 중에 있으신가요? 또 펑크도 장르가 또 꽤 많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했던 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제임스 브라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펑크도 그렇지만 이제 소울도 거기에 섞여 있잖아요. 네. 소울 같은 건뭐 윌슨 피켓, 오티스 웨딩 그러니까 좀 샤우팅을 하는 이 가수를 좋아했어요. 선생님 그 창법하고도 굉장히 좀 뭔가 좀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사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어떤 시대였기에 젊은이들이 낯선 장르에 열광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시대 분위기를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발효를 앞두고 9일 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 명동 2대 입구 등 양장가에서는 최근 미니스커트를 맞추는 여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한창 유행되던 미니스커트가 요즘 유행되는 미디나 샤넬 라인에 밀려나기도 했지만 계몽이 효과를 본 것 같기도 하다는 디자이너들의 말. 또 서울시내 이발소에는 손님이 평소보다 부쩍 늘지는 않았으나 여자 숏커트 비슷한 머리를 한 사람이나 장발족들이 찾아와 머리를 짧게 깎고 있는 것이 여느 때와 달라진 것. 장발 단속.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저 영상 굉장히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좀 익숙한 영상 아니세요? 익숙한 게 아니라 난 뭐 저 안에 있을 수도 있었죠. 선생님 찾아볼까요? 한국은 머리가 귀 밑까지 내려가는 등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발자들에게는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머리 조금만 길면 아무 데서나 잡혀갖고 여기 막 이렇게 막 밀고 안 깎을 수가 없어요. 1978년 4월 13일 우리 가톨릭 푸른 군대 미국 순례자는 평화를 열망하는 나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저게 저 당시에 무슨 그 냉전 막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핵전쟁의 공포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평화를 하자. 위해서. 라는 의미로 푸른 군대 이런 게 맞아요. 하나 푸른 군대가 만들어진 것 왔었고.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발전한 모습. 뭐 지금 3일 빌딩인가요? 이제 까만색 빌딩? 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 발전의 상징이 3일 빌딩이었었는데 요거는 플라자 호텔이고 호텔. 양대 발전의 상징 3일 빌딩 플라자 호텔. 세계 젊은이들의 기술과 재능을 겨루는 제24회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고요. 옛날에 저거 기능 올림픽 때 우리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오늘부터인가 저희가 이걸 안 하게 됐습니다. 15개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저렇게 해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 개발이 된 거죠. 부산 기계공고에 마련된 경기장에서는 14개 회원국 245명의 선수들이 31개 직종별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계 조립과 프레스 공구 제작, 선반 밀링에서부터 자동차 수리에 이르기까지 31개 전 직종에 출전해서 재능을 발휘했다. 우리가 굉장히 손기술이 기능이라고 아주 뭐 유명했죠. 그렇죠. 옛날에 저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뭐 이건 우린 야 기능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할 정도로 나가면 무조건 휩쓸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전쟁을 겪었는데 산업에 바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순식간에 저기서 메달을 막 따고 그랬습니다. 기계 분야 모든 직종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네. 전 종목이 자랑스러웠죠. 네. 사실.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1978년도에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었네요. 당시로서는 그럼 되게 많은 수 아닌가요? 저 어렸을 때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중요하다 막 그렇게 많이 배웠었는데 때문에 뭐 미국 간다 그러면 가족들 다 나와서 공항에서 울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못 본다. 네, 그랬던 시절인데 외국인들이 또 저렇게 대거 들어오니까 또 미국 문화도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맞아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리비아에 병원선을 수출했었네요. 네, 이게 정말 78 년에. 감개무량한 얘기죠. 그쵸.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선 산업이 없던 나라였었는데 맞아요. 중화공업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어려운 게 조선 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내가 밀어준다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대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조선 산업을 만들어서 리비아에 저렇게 수출을 하고 배를 저렇게 이제 리비아하고 물꼬를 터서 나중에 리비아에서 우리가 대수로 공사를 하면서 그쵸. 또 엄청난 또 중동 5위 달러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까지도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네. 리비아하고는. 그런데 첫 수출을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 수출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저 당시에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북한이랑 막 경쟁하던 누가 더 많은 나라랑 우호 관계를 맺나 그랬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제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북한. 저게 이제 한국 수출 상품 전시인데요.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최규하 총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막 분배대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무슨 수출 관련 무슨 탑 같은 거 막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1978년도 영상을 봤는데요. 난 그때가 네, 26살인데 뭐 이거 저거 다 알 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요. 저거. 어떠셨어요? 그때 한번 분위기하고 오늘 본 영상하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저 때가 사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가 조금 펴질 때예요. 저는 사실 5, 60년대 너무 못 살았어요. 그렇죠. 먹을 것들도 거의 없고. 전쟁 뭐 겪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작았잖아요. 그랬지. 지금 얼마나 커요, 지금. 네, 키가 커졌습니다, 진짜. 얼마 잘 먹는지. 모든 게 이제 좀 발전도 되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예요. 근데 전쟁 후 이게 혼란기였던 그 이전에 비해서요. 1970년대 초반에 뭐 미니스커트 단속도 있었고요. 또 아까 장발 단속도. 네. 그때 단속이 네, 너무 뭐든지 단속이었어요. 그래서 문화는 굉장히 경직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또 1978년은 국가적으로 수출 또 관광 이런 국제교류에 많이 힘을 썼던 시기고요. 아, 그리고 그 네. 전에도 계속 보면 8, 9년은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항상 공연을 왔었어요. 네. 그게 밖으로 이제 알려지질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이제 한국 밴드들도 거기 들어가서 구경도 많이 했고. 그렇죠. 거기서 발전들을 많이 한 거죠. 살기가 힘들고 막 도망도 다니고 머리 때문에 미니스커트 여자들 걸리고 그게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막 보면. 제가 지금 미니스커트 단속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국내 청년들의 헤어스타일과 옷은 단속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던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청년이었던 뭐 이철호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음악을 항상 뭐 저녁 7시면 5시부터 준비해갖고 6시, 7시부터 음악을 시작하잖아요. 클럽을. 그럼 그때부터 밤을 샌다고. 새벽 4시까지. 네. 그러니까 음악만 하고 뭐 끝나면 와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뭐 머리 못 붙잡히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뭐 좀 억압을 받았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저 머리만 좀. 자, 이 시기 국내에도요, 외국 음악 장르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아마 미군들 영향이 컸죠. 그러면 미군 부대가 영향이 큰 거죠. 사실 펑크 가수 하면 국내에서는 사랑과 평화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랑과 평화가 국내 최초의 펑크 그룹 사운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8군에 사실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을 때 흑인 음악으로 스페셜 더블 A를 받은 거죠. 와. 최고 등급을.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리듬 자체도 전부 틀렸고. 저희가 좀 획기적이었죠. 모범용사 25명을 맞이한 단락한 위안의 모임이 OAC 부인클럽에서 미군 봉사회 주최로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 공보실장과 원 경제소통관 부처도 참석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펑크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장르인데요. 1960년대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포크가 인기를 얻었었고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예, 이것도 이제 1978년에 발매가 대단한 됐고요. 노래죠. 또 록트로트 장르가 강세를 보였을 때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거. 난 정말 몰랐었네. 그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죠. 예, 그러니까 뭐 포크가 60년대부터 계속 인기를 끌었고 트로트는 뭐 그 전부터 인기를 끌었고 그러다 이제 록 트로트로 70년대 바뀌었고. 중반경부터 록 트로트 인기 나오고 그쵸. 네. 그렇게 계속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노래들은 이제 주로 많이 익숙해졌던 노래였고 맞습니다. 그런 익숙한 노래 말고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즈음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이렇게 실험적이고 완전히 파격적이고 뭐 파격적인 연주, 뭐 노래 구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뭐 산울림의 또 뭐 아니 벌써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어떤 그 펑키한 그 리듬을 또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울림 이런 스타일은 약간 아마추어리즘 스타일 쪽이 좀 그렇죠. 있었다면 네. 사랑과 평화는 이것이 프로의 세계다. 이것이 탑이다. 아, 그때 또 나왔던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는 저 그때 그잖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트로트와 재즈한 어떤 것이 만났었던 뭐 그런 노래들도 유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르 중에서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는 정말 굉장히 새롭게 우리 국내에 소개되면서 문화적
충격을 줬었는데요. 1978년 발표된 사랑과 평화 1집은요, 앨범 자체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명반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중음악 명반 100선 중에서 12위. 네, 역대 전체 10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등극을 했는데요. 어느 전문가는 이 앨범을 한국형 흑인 음악의 원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오늘의 주제곡 한동안 뜸했었지. 바로 네. 한동안 뜸했었지입니다. 네, 정말 이 노래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팝송으로나 접했던 사운드가 가요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으면서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어요. 네, 근데 당시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잖아요. 초대박. 네, 그래서 1978년 TBC 7대 가수상, MBC 10대 가수상, KBS 10대 가수상. 그래서 1978년, 79년 KBS 10대 가수상은 연속으로 2번 수상을 네, 했습니다. 완전히 탑스타. 맞습니다. 그리고 1979년엔 TBC 작곡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TBC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을 때인데 네. TBC에서 최고의 스타로 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1978년 무렵이면 그 대중가수의 인기의 척도가 나이트 공연이다라는 말이 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시에 사랑과 평화도 나이트 공연을 많이 하셨었죠. 한국의 밴드들이 나이트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이 음악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명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리듬 자체가 너무 틀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몰라서 모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녹음이 다 끝나고 조금 있다 이제 베란간에 이 히트가 됐는데 완전 틀려지더라고요. 그 노래가 모르는 노래가 아는 노래가 돼버려가지고 아, 네.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 따라도 부르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이게 사실 그 뭐 한동안 뜸했었지도 그런 리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처음이죠. 네. 네. 뭐 한동안 뜸했었지 다 후쿵 다 후쿵 후쿵 이런 리듬이 이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게 춤을 못 췄는데 남영호가 나오고 우리가 무대에서 그런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따라서 춤도 추고 그냥 뭐 히트 치면 모든 게 틀려지더라고요. 인기들도 좋아지고. 아, 그렇죠. 네. 당시에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막 되게 충격을 줬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 노래들을 듣다가 사랑과 평화 1집을 딱 들으면 뭔가 막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확 강하게 밀려오거든요. 사운드의 질이 엄청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이 노래에 저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운드가 꼭 바가지를 덮어놓고 긁는 것 같다. 그렇죠. 빨래판을 긁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기타 소리가 너무 맞아요. 선명하게 예. 들리니까 그리고 긁는 소리 그리고 같다고. 이게 사실은 기타도 그때 리듬이 정몽 닫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짜랍 짜랍 네. 짜랍 벌써 너무 틀린 거예요. 그 리듬 자체가. 근데 순서에도 사실 출렁거림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한국 사람하고 또 좀 비슷한 리듬이에요. 그게 타령하고 비슷하다고. 그 당시 그룹 사운드 하면 기타 소리 아니면 보통 락 사운드인데 그쵸. 소리가 쭉 이어졌었는데 스트레이트 소리였죠. 근데 사랑과 평화는 소리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야 하면서 충격들을 받았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미팔군 공연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71년도에 저 나이트클럽에 난 저 파이오니아라는 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남영호고 최희철하고 이렇게 네 명이 영에이스로 오디션을 보러 온 거야. 네. 남영이 나를 이렇게 끝났는데 보더니 야 투라야 너 우리 팀이랑 같이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가서 마스터한테 얘기하고 네. 형님 나 이 팀 하고 나하고 맞으니까 이 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영에이스로 해서 이제 대구로 내려갔다가 72년도에 팀이 깨지는 거예요. 71년도에 만났다가 72년도에 깨진 거네요. 로얄로 갔다가 대구에서 일을 하는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옆방에 어디 클럽에 공연 이렇게 혼자 다니는 피아노 치고 뭐 이런 애인데 그게 김명건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음악 듣고 이러는데 와서 듣더니 자기도 이런 음악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희철이가 김명곤이하고 김태용 씨하고 네. 김태욱이라고 그래서 네 명에서
서울 나그네라는 팀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음악이 너무 막 그때만 해도 막 빌리 코뱀이라는 거 그런 걸 하고 이러니 땡땡땡땡땡 이러니 사람이 춤을 못 추고 막 이러니까 가는 데마다 쫓겨난 거예요. 음악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춤을 좀 출 수 있어야 그게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희철이하고 김명곤하고 이제 남영한테 이제 전화 딱 해갖고 남영 같이 좀 할까요? 이런데 야 그럼 철호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돼서 서울 나그네가 75년도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그게. 아,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 모두 모인 거네요. 서울 나그네. 그렇죠. 그게 이철호 선생님, 이남희, 최희철, 김태흠, 김명곤. 이렇게 그렇죠. 모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요쯤에서 잠깐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전신이죠. 이 서울 나그네 1976년 발매된 1집을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네. 해변에는 나오나 박수, 예, 예, 그 노래. 그러니까 기존의 가요들을 선생님들 스타일로 다시 바꿔서 그렇죠. 네, 연주를 한 그때만 해도 펑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 노래가 한두 곡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거의 다 연주. 연주. 예. 저렇게 고고생 음악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춤추기 위한 일종의 경음악처럼 해서 나왔던 거죠. 저거는 우리 스탠바이미가 아니고 이수미의 스탠바이미, 그렇죠? 예, 네, 예. 네, 내 곁에. 서울 나그네도 앨범을 2장이나 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네. 바깥에서는 서울 나그네고 네. 팔근에선 핫 락스였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울 나그네로 활동하셨고 미팔군에서는 핫락스. 예, 핫 락스. 예, 뜨거운 돌. ROCKS. 이름이 2개였네요. 같은 동시. 그때는 영어 팀 이름을 못 쓸 수 없는 시절. 아니,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서울 나그네를. 저 미팔군에서는 좀 영어로. 미팔군에서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팔군에서야 뭐 영어, 전부 다 영어니까.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핫 락스로. 핫락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뜨거운 돈. 다만 이제 사람들이 뜨거운 하드락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펑크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쇼가 아니라 그쵸. 스페셜 다운그레이드 쇼가 있고 하우스 밴드가 있어요. 네, 예, 예. 그 어떤 팀들은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짝고 가고 그렇죠. 다른데 그 다음 날은 딴 데 가서 하고 이거 그게 쇼. 예, 그건 쇼고 우리는 하우스 밴드. 정석으로 그냥 그러니까 한 달간 정규직으로. 한 달이나 2달.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포항으로 갔다. 한 번은 창원으로 갔다. 이걸 해줘야 돼 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이거 일반으로 나가면 이름을 뭘로 한국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서울 나가는 좀 이상하고 이제 네. 다른 거 뭐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제 별일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 그런데 그렇죠. 뭐 홍길동 이런 거는 한 사람이나 되는 거지. 그렇죠. S에는 못 하는 거 아니야. 들에는. 홍길동 들은 안 되죠. 홍길동 들은 아니잖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이 야 우리가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사랑과 평화를 주면 어떻겠냐. 네.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 딱 듣는 순간 전부 형 사랑과 평화 합시다. 러브 앤 피스 네, 같은 거죠. 그래갖고 그 이름이 이제 사랑과 평화가 우리가 된 거고 장희 형님하고 이제 네. 또 다른 음악하는 형님들 놀러 와갖고 딱 보더니 야 음반 좀 낼래 한번?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겠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팀 그대로가 사랑과 평화가 진짜 음악도 잘했어. 그때 그렇게 해서 네. 팀 이름을 사랑과 평화로 이제 네. 짓고 그렇죠. 이장희 씨가 준 노래로 데이트를 한 것이 그 한동안 뜨였었지. 그래서 이 한동안 뜸했었지를 작사 작곡한 또 이장희 선생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포크 가수이면서 싱어송라이터, 또 1971년 작가 최인은이 작사한 겨울 이야기로 데뷔를 했는데요. 정말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장희 선생님이 작곡한 또 작사한 노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 라스트 찬스 김태하 씨가 불렀던 안녕. 이 엄청난 노래 노래죠. 전 너무 좋아하고요. 이마에 입맞춤 하고 나지막히 속삭였네 안녕 문을 열다가 아쉬운 나만 다시 한번 그대 일상적인 어떤 감정을 되게 담담하고 서정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사실은 네. 장희 형님이 나도 이제 8집은 내가 12곡 다 네. 만들었어 했잖아요. 네. 근데 나도 배우질 않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직설적이거든. 이문희 선수도 굉장히 지금 네, 직설적으로. 그 가사가 그냥 직설적이야. 우리 대화하듯이. 네. 근데 장희 형님도 가사가 완전 직설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미화시키는 게 거의 없어. 네. 그래서 그런 가사들이 사람들이 하면은 더 자기한테 다 왔을 거야. 네. 내 얘기에도 하듯이. 네, 맞아요. 그 꿈이 하나도 없잖아. 가사에 멋을 부렸으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촌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네.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생생함이 남아있는 거죠. 제 연인의 이름은 경아였습니다. 나는 언제든 경아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경아의 환한 표정을 본 적이 있을까요? 경아는 언제든 저를 보면 유충처럼 하얗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경아의 웃음을 보며 얼핏 그 애가 치아 거품을 물고 있는 듯한 착각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크게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별들의 고향에 나 그렇죠.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밤에 뭐 어이해 나홀로 잠 못 일어나 이거 그것도 진짜 정말 직설적 아니냐고 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별들의 고향의 삽입곡이죠. 같이 들어보시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는 이런 직설적인 감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재고 따지고 뭐 밀당
밀당 이런 거 왜 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네. 좋은 것도 또 있어. 좋은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이 네. 기호는 또 그런 게 있잖아. 장기호는. 아, 그러네요. 네. 네. 장기호는 그게 사람마다 틀린 거야. 그렇죠. 네. 다도 보통은 재미없어.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 형님은 완전 직설. 네. 그래 대화도 그래. 아, 대화. 전화를 해도 똑같은 거야. 정말 아 진짜 다시 들어도 명곡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저는, 명곡이고. 저는 이런 직설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영화 하면 또 뭐, 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막 이런 경화. 대사. 경화가 또 나와야죠, 경화. 경화라는 그 사람 이름도 진짜 엄청 유명했고. 맞습니다. 윤신혜 씨 노래만. 네. 난 네, 더 예쁘게 불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말 윤신혜 씨도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젊었을 때 아마 데뷔곡인가 목소리가 그랬어요. 고왔던 시절. 그래서 뭐 난 그런 거 몰라요. 막 굉장히 아주 막 마이크 청하게 불렀던. 아동티 교회 노래였지 아동티. 맞아요.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시에 이제 이장희 씨 곡이 정말 히트 제조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요. 시트체도 네. 나오는 것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한 이장희 씨의 곡에 미팔군 공연으로 실력이 검증된 사랑과 평화 이 팀이 만났으니까 그야말로 대박은 그게 이제 필연적이었다. 한동안 뜸했었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동안 뜸했었지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원래는 펑크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렇죠. 예. 아니죠. 그렇죠. 아니 장영님 다 이거 하면 정말 전부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안 뜸했었지 이런 쪽이지 딴따따따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연주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와, 대단하다. 왜냐하면 탈군조 그런 것들이 하도 돼 있어서 우리의 몸에 배 있었기 때문에 펑크가. 그렇죠. 네,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장희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음악 딱 그것도 들었을 궁금해요. 때. 그렇죠? 네. 네. 글쎄, 뭐 그때가 이거 시트 칠 때는 난 장형님하고 만나고 그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이 그때 미국에 계셨을 거야. 한동안 뜸했었지가 장르적 신선함도 있었지만 가사도 인상적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무구를 또 좀 명근이가 처음 있을 때야. 예, 미니무구로 해가지고. 네. 그때 그 DJ 이진영님한테 배웠던 거야. 아. 안절부절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밤이면 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나비는 잘 열고 달님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님에게 고백했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님에게 했다였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님에게 했다였지. 제가 저 음악 들으면서 예전에 느꼈던 게 그 전자음, 무구. 예, 사용해서. 미니무구라고. 미니무구. 예. 그게 너무나 좀 독특해가지고요. 아, 이 당시에 이런 음악적 질감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되게 신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무굴에는 악기를 사람들이 모를 때죠. 그러니까요. 네. 전혀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미 벌써 미니무구를 사용했었던 그 거예요. DJ 이진영님이 이제 쓰시는 거 가르쳐 줬나 봐요. 명건이 또 한번 그런 거 들으면은 재치가 너 있어갖고 금방금방 하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사가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네. 뭔가 말은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하게 화풀이를 M1 달님한테 하는 뭐 그런 재밌는 내용이고 뭐 직설적이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이철 선생님께서 이 노래 가사를 처음에 딱 받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이 가사까지 받아서 연습까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노래만 그렇죠, 못던 그렇죠. 거지. 네. 딱 봤는데 가사를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가사들이 잘 없었다고. 없었죠. 예. 달리면 대화풀이 한다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장르는 낯설었지만 가사가 또 친숙하고 편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또 가사의 어떤 활용이 되게 획기적인 것이 가사가 단순히 음악에 이렇게 얹히는 요소가 아니라 음악과 함께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장미도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그 장미도 그렇죠.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어머님의 자장가. 네. 그 사랑과 평화 히트곡은 다 장영림 곡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이장현 선생님도요, 그 아까 그 한동안 뜨거웠었지를 가사 쓸 때요, 자음과 몸을 딱딱 맞추는 방식으로 작사를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펑크의 그 리듬감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가사 때문에 곡이 또 더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닐까.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뜨면서 지금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 우리말 국어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절, 부절 했었지. 네. 이게 틀린 말인데 네. 워낙에 히트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상태를 안절부절 못하다가 아니라 안절부절 하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바꿨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도? 어디에서 봤어요. 봤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저 노래 때문에 안절부절 하다라고 많이 쓰거든요. 노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네. 국내 최초 펑크 밴드의 1집 앨범 한동안 뜸했었지 외에도 좋은 곡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시죠. 나 어릴 때 항상 듣던 어머님의 이 노래 엄청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자장가. 자장가를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듣고 싶네. 야, 이거 베토벤의 운명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외국 곡을 카피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미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누르면서 저런 곡들을 다 듣고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도 되는 거고 연주들도. 김명곤이가 또 색스폰을 너무 잘 불어. 색소폰까지. 대단. 편곡도 엄청 잘하시는데. 불면 진짜 울어야 돼. 진짜 그거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같이 공연하고 연습하시면서. 근데 이 음반에 실린 9곡 중에 4곡이 연주곡이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 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편곡한 여왕벌의 행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클래식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받았던 건데요. 특히 밴드가 한 게 없었죠. 네. 근데 주변에 어떤 반응들이 좀 어땠어요? 이런 곡들에 대해서. 저런 것 때문에 사랑과 평화가 실력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았죠. 어쨌든. 그렇죠. 클래식을 가져와서 접목을 했으니까. 네. 그 막 후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룹 사운드 70년대 말에 그룹 사운드가 인기를 끌었는데 대부분이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네. 대학생 밴드들 맞아요. 위주였었는데 그 대학생 밴드 음악은 좋았는데 어쨌든 그 실력이 사랑과 평화 멤버들의 연주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대학생 밴드 멤버들이. 네. 그러면서 저 뭐 운명이라든가 이런 연주곡들을 보면서 그때 거의 다 뭐 포크 아니면 팝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더 달랐던 게 뭐 조금 그래봐야 락이라고 그러는데 네. 락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많았는데 우리 한국 팀들이 이 락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호는 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80년대 가야 이제 네, 맞아요. 굉장한 네, 인기를 얻게 되죠. 근데 이 앨범이요, 또 독특한 녹음 방식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20채널 이상을 사용해가지고요, 정말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했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녹음 그때 막 방식이죠. 그 네. 바로 전만 해도 뭐 2채널, 뭐 6채널,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20몇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많이 낀다고 그러는 거는 각자 그러니까 드럼도 사실 웬만하면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밖에 안 넣는다고. 네. 두 개. 근데 하나하나마다 다 넣는 거예요. 그게 채널 안에 다. 네. 킥이 하나, 하이에스 하나, 그 다음에 스네어 하나, 톰톰, 여기 하나씩 다. 이거 오픈 신발에도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만 해도 10개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보드가 뭐 4개면은 거기 또 4채널 들어가야 되고, 노래 몇 채널 남겨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채널 수가 많은 게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고 녹음을 할 때 만약에 해놓고선 거기가 틀린 거라 그러면 다시 녹음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근데 다 다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틀린 부분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세련되고 좋아졌던 거에다 허게 됐던 거죠. 하여튼 사랑과 평 일집 들으면 사운드가 귀에 꽂힙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당시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엄청난 사운드가 나오는데. 근데 또 사랑과 평화 그 일집 녹음할 당시에 멤버들을 괴롭힌 복병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여름에는 이게 사실 또 에어컨을 안 틀어야 되는 데가 있다고. 네. 녹음실에서도. 그렇죠. 이게 소리 날 수 있잖아요. 네, 소리 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 안 틀고 이러니까 더워서 윗동들 다 벗고 막 녹음하고. 그게 뭐 재밌는 거죠. 아무튼 이 음반은 한동안 뜸했었지는 여러모로 최선을 다한 센세이션했어요. 네, 그런 음반입니다. 이후로도 사랑과 평화는 꾸준한 사랑을 받았지만 또 멤버 변동이 많아서 진통을 겪기도 했어요. 이게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 바로 전에 최희철 씨가 나갔어. 네.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난 리더가 된 거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 하나로. 네. 네, 리더로만 벌써 25년째신 거죠. 네. 그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가 사랑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재근 평론가님은? 이게 정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노래였다. 그 리듬이라든가 이 그루브감 이런 게 충격적인 노래였고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 라디오로 듣던 팝송의 사운드가 가요로 나오네. 그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나오네. 이거 자체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 엄청난 실력 또 사운드의 질도 당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초대박을 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장르인데도 대중들이 열광했던 것은 사랑과 평화가 새로운 장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과 평화가 했던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사실 후배 음악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새로운 대중음악의 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듣고 해보면 김현식 씨의 어화둥둥 내 사랑.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미국하고 이제 경제적인 군사적 교류 뭐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팝음악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 분위기도 사랑과 평화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특히 당시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자유로움의 상징, 그렇죠. 선진국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한 미팔군 무대에서 유명 밴드, 뭐 스페셜 더블A 이렇게 활동했던 팀이 그 미국 본바닥의 흑인 음악을 한국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했다라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그야말로 취향 저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뜸했었지는 자유를 갈망하던 그 시절 청춘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준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국내 최장수 밴드죠. 사랑과 평화 앞으로의 목표 또 소감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음악을 오래 이제 밴드만 하다 보니까 나는 음악이 멋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맛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무리 기술 좋아도. 중요한 말이네요. 멋과 맛 중에서 일단 맛있어야 된다. 아니 뭐 네. 무조건 음식도 보기만 좋으면 뭐냐고 맛있어요. 맛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맛이라고. 그러니까 난 앞으로도 우리 팀이 더 맛있는 팀이 되고 네. 또 이제 전국 콘서트도 다니고 네. 난 이러다 이제 저 보컬 하나 더 영입시키고 이런 난 이제 쉴 때 되면 이제 그래도 뭐 사랑과 평화니까. 그렇죠. 선생님의 맛있는 밴드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랑과 평화 혹시 이철호 선생님을 이을 보컬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며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뭐 옛날 얘기 안 하던 것들을 해서 추억도 끄집어내고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글쎄 이제 사랑과 평화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모르는 부분들이 내가 오늘 자세히 좀 얘기해서 그냥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하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